막 구워낸 햄버거, 불맛 가득한 바베큐, 달콤하게 녹아내리는 초콜릿까지.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는 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배가 불러도 우리는 왜 계속 먹게 될까요? 그 이유는 뇌 속 보상회로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현상, 바로 음식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사회에서 음식 중독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암보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의 하루 속에는 음식 중독의 모습이 얼마나 스며들어 있을까요? 성대신문의 김민욱 기자님과 함께 그의 하루를 따라가며 그 속에서 음식 중독의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음식 중독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과연 김민욱 기자는 음식 중독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음식 중독이요? 뭐 술이나 담배처럼 진짜 중독되는 그런 건가요? 제 친구는 막 바디 프로필 찍고 요요도 오고 하던데 저는 딱히 그런 적도 없거든요. 제가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먹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전 중독이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기분 좋은 순간 뒤엔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중독적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김민욱 기자는 음식 중독과 거리가 멀까요? 아침에 습관적 카페인, 업무 중 무심코 집는 간식,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야식,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음식 중독적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음식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음식 중독은 특정 음식, 특히 고당, 고지방, 고염 식품에 대해 강한 갈망과 섭취 욕구를 보이며 섭취 후에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과잉 섭취하는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이는 약물 중독과 유사하게 뇌의 보상회로가 비정상적 활성화되는 현상으로 섭식장애와 행동 중독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 신경행동학적 문제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기자의 하루 속 식습관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침엔 달달한 걸 좀 먹어줘야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감정적 허기라고 부릅니다. 배고픔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달콤한 음식에 손이 가는 겁니다. 이건 그냥 루틴이에요. 그냥 출근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과자들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단맛과 기름진 맛은 뇌의 쾌락 중추를 반복 자극해 중독성을 강화합니다.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 뇌는 또 보상을 원하게 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자를 찾게 되는 거죠. 음식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미 배부른데도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배가 불러도 맛있으면 계속 먹게 되는 것, 즉 몸의 피로보단 즐거움을 위해 먹는 게 문제입니다. 시각적 자극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식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이 점을 활용해 SNS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하고 반응을 극대화할 음식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합니다. 방금 뜬 광고를 보니까 마라탕이 땡기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냥 시켜버렸어요. 강렬한 맛이나 자극적이라고 인식된 음식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반복 섭취 욕구를 높입니다. 강한 자극적인 맛을 가진 음식은 중독과 유사하게 자꾸만 손이 가도록 뇌를 유도하는 것이죠. 기자님의 식습관이 정말 중독 수준인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점수는 경도 음식 중독 위험군에 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수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음식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식습관 문제일까요? 기자님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음식 중독에 대해 과학적 원인과 해결책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정확히 어떻게 회로가 변한다 이런 게 많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일단은 음식을 이제 맛있는 걸 먹고 그게 계속 생각이 나게 되면은 그 음식에 반응하는 도파민 활동이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음식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이제 거기에 도파민이 더 흥분을 하게 돼요. 이제 우리 뇌가 그 흥분하는 도파민을 더 흥분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그 습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파민이 흥분하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좋은 것이다. 이걸 또 계속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먹는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대학생 분들이 시험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시험 준비를 한다고 뭐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그 과도하게 좀 중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간 이제 중독이 되면서 뇌 회로가 바뀌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좀 적은 상황이 돼도 계속 단 것이 끌리거나 뭐 계속 커피를 많이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좀 의식적으로 아 오늘은 좀 단 걸 적게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중독을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문화적 요인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가족관계라든지 경제적 수준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미디어 이해 정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같은 정보를 접했을 때 어떤 소비자들은 이제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교육 수준도 낮은 것도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리터러시 그 정도가 좀 낮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재미를 추구하는 뭐 먹방 같은 거나 아니면 음식 중독 관련된 콘텐츠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겠죠. 혈앱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으면 그거를 좀 억제하고 그냥 뭐 먹고 싶어서 라는 단순한 그런 오락적 요소, 재미적 요소 그런 것들을 억누르면서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욕구가 있으면 그거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그런 플랫폼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주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본인이 정보를 판별을 하고 본인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돕기 위해 미디어가 협력적 툴로서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먹방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정적인 면모를 좀 사용자의 주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 사용자들이 본인이 능동적으로 좋은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들로 학계도 나아가야 한다고. 당신의 한 입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환경과 내가 함께 설계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먹는 이유를 알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